안녕하세요. 김동석입니다. 11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5거래일 만에 일단 상승세가 멈춰선 상태고요. 나스닥은 올랐지만 테슬라는 하락합니다. 테슬라가 4% 이상 하락하면서 나스닥의 상승을 멈추게 했죠. 일론 머스크가 유대인 혐오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악재가 돼서 테슬라가 하락이 됐고요. 빅7 종목은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기술주와 소매업종 건전성 의문이 좀 시장에 나오면서요. 시스코가 9.8%, 월마트가 8%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다우에 영향을 좀 미친 게 아닌가 그런 해석도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 시장은 인플레이션의 둔화,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또 어제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부 둔화의 모습을 보였죠. 그로 인해서 금리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요 근래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또 셧다운,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폐쇄를 피하기 위한 어떤 임시법안이 통과가 됐죠. 한 방에. 생각지도 않게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어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준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미국 시장을 요 근래 계속 끌어올린 상황인데요. 너무 시장 분위기 좋죠. 항상 시장 분위기가 좋을 때는 또 나름대로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시장이 되게 나쁘다 그래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너무 좋다 그래서 기대가 커서는 안 될 거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많이 증가해서 더 이상 금리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미국 시장은 지표의 악재로 인해서 금리 인상 종결 가능성을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환호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약 23만 1000명이 나왔는데요. 예상치 22만 1000명보다 좀 늘었습니다. 실업률은 10월달에 3.9%인데 시장에서는 5%까지 늘어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미국이 지금 금리에 대해서 월간은 상반기냐 하반기냐 그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고, 연준은 금리 동결이냐 추가 인상이냐 이걸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업률이 최소한 5%는 돼야 될 거다, 아마 그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뉴스에서 5% 정도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미국 시장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많이 기울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까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침체 시그널을 확실하게 보여주느냐의 싸움입니다. 아직은 지표가 둔화가 됐지만 침체라고 보기는 어렵죠. 침체가 실제로 미국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나 건들락이라든가 블랙록, 모어스테인리에서는 약세장이 나올 거다, 지금이 베어마켓 랠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주가가 오르면서 시장이 악재가 없는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시장을 조심조심해서 나쁠 게 없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은 0.07%, 다우는 0.14%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 차트를 보시면 계속 5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죠. 여기서 행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 나왔고요. 추가로 더 갈지, 여기서 끝을 낼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어저께 나스닥이 이제 기술적으로는 딱 정확하게 저스닥을 찍고서 약간 밀렸다가 오늘 소폭 상승했죠. 장중에 0.5%까지 밀렸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나스닥이 다우보다 기술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오늘 4.45, 그저께 4.44였죠. 다시 4.45가 되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달러도 지금 내려오고 있죠. 어저께 원달러가 1300원을 이탈을 했습니다. 1296원으로 마감했는데요. 여기에서 원달러가 1287원까지 밀렸었다고요. 그리고 종가에는 1294원 정도
3원 정도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종가 대비로 3원 정도가 더 흘러내렸는데요. 사실은 요 자리가 원래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원래 제가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 올 거라고 했고 그 시기가 여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를 새로운 국면으로 해석하는 건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아까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내려가지 않으면 원달러 내려오지 않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상으로 기술적으로는 많이 빠져봐야 4.34예요. 34. 그러니까 현재 이 자리는 거의 바닥권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달러가 다시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달러도 아마 요 근처 어디가 바닥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오늘은 원달러가 1300원을 어떻게 이탈했지만 다시 회복하는지 요거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완전히 멈추지 않는 이상은 믿을 수 없고요. 제임스 블라드라고 세인트 루이스 연원 총재 지금은 한 대학원에 퍼듀 대학원 원장으로 갔는데요. 그가 얼마 전에 근데 금리 인상 해야 될 거다. 인플레이션 지금 내려가는 거 믿지 마라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어떤 게 답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국제유가가 5% 급락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국제유가가 갑자기 훅 하고 빠졌습니다. 72불 90센트까지 내렸습니다. 제가 국제유가는 72불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72불까지는. 일단 얼마 전 저점 75불은 깼고요. 72불 이 정도까지는 올 수 있습니다. 원래 기술적으로 가능했습니다. 처음부터. 7월 초 이후로 최저라고 하는데요. 이번 26일날, 이달 26일날 오펙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때 추가 감사를 하는지 좀 봐야 되겠죠. 유가의 하락에는 중국의 수요 둔화, 이게 상당히 컸던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생산량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산해 본다면 유가가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둔화로 인해 내려오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단 유가는 72불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는데 추가로 하락할지 봐야 되겠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가의 하락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더 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번에 3.2% 나왔으니까 다음번에 2%대 볼 수 있죠. 유로존이 지난번에 2.9를 봤으니까 이번에도 한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에서 2%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요. 다음번 11월 소비자 물가에서가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런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삼성전자가 시장을 방어하면서 올랐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저께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72,800원. 제가 72,800원을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죠. 72,800원까지 일단 올라선 모습이고요. 일단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추가로 갈지는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입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외국인이 이틀 동안 거의 1000만 주를 삽니다.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면은 일단 수급적으로는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수급적이 안정됐다 해서 주가가 갈까요?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올라온 모습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면서 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이틀 연속으로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몰입을 한 거죠, 외국인들. 그래서 다른 종목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몰리지 않는다면 사실 삼성전자 하나만 가지고 주가를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72,800원 정도가 일단 마지노선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 추가로 올라가는지 오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는 2차전지와 삼성전자의 흐름을 봐야 되겠죠. 어저께는 자동차주도 좀 주가를 좀 올려주면서 시장을 방어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2차전지 흐름을 한번 지켜보면서 시장 방향성을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